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저번 주 커뮤니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오늘부터 다시 매주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2022년도 티아 채널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루틴으로 더욱 풍성한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기 개발에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산적인 일을 계획하더라도 요즘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 안이 어지럽다면 아무래도 집중을 하기조차 힘들게 되죠. 그래서 전 새해가 밝으면 일단 첫 번째로 집안 곳곳을 깨끗이 정리정돈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루틴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 해의 시작을 산뜻한 기분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또 너무 거창하게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게 되면 그 계획 자체에 부담이 생겨 자꾸 미루게 될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에 하면 좋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만점인 정리정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예전처럼 연말에 밖에서 많이 즐기질 못하니까 아무래도 집 안에서 최대한 연말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꾸밀 땐 좋았는데 막상 새해가 되고 1월 말이 될 때까지 귀찮아서 그냥 놔두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치워야지, 내일은 치워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1월 말까지 미루기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해의 첫 달,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보단 느슨했던 작년 연말 느낌의 연속이 되며 새해 계획들은 시작도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꼭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니더라도 연말 분위기가 나는 모든 장식품들은 전부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죠. 주방 서랍과 캐비넷에 아무렇게나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물건들도 정리합니다. 우선 서랍 안을 비우고 꼼꼼히 묵은 때를 닦아주는데요. 이때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직접 만든 클리너를 사용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레몬이나 오렌지 계열의 에센셜 오일 5방울 정도 넣어주면 되는 친환경 클리너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준 후 질서 없이 쌓여있는 커틀러리를 종류별로 정리해줍니다. 캐비넷 또한 싹 비우고 닦아준 뒤 소비기한이 지난 물건들은 없나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깔끔하게 잘 정리해줍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매주 드러내고 치워도 계속 먼지가 쌓이는 소파 안쪽 쿠션들을 모두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그 외 거실에 있는 다른 가구들도 틈새로 쉽게 쌓일 수 있는 이물질이나 먼지를 함께 제거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소파 쿠션 밑에 먼지나 이물질이 잘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파 위를 블랭킷으로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닿아 있는 곳이 바로 침대죠. 그래서 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를 갈아주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온 온갖 분비물들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침대 시트,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엔 더욱더 빨아주는 게 좋겠죠.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침구에선 잠도 더 잘 오기 마련이고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가전제품 클리닝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에 해주면 좋겠죠. 요즘은 가전제품들이 잘 나와서 웬만하면 셀프 클리닝이 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잊지 않고 적어도 매달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오히려 제품의 성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더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셀프 클리닝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면 천연 클리너를 사용해 청소하는 방법을 담은 제 예전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은 책은 어지간한 명작이 아니면 다시 손이 가는 일은 드물죠. 매달 커가는 아이들의 경우 읽기의 레벨이 자꾸 바뀌면서 책장에 새로운 책이 쌓여가는 속도가 더더욱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보통 못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이와 함께 책장 속 아이의 책들을 같이 정리합니다. 조금 커서 다시 읽어도 좋을 책들만 남겨놓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은 모아서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이 책장에 무슨 전집 해서 세트로 쭉 몇 년째 나열만 해놓고 있진 않나요? 아이에게 읽기를 권해보시고 도저히 읽지 않겠다 싶으면
괜히 자리 차지하게 놔두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 자리에 아이가 읽고 싶은 책들로 채워주셔서 아이로 하여금 책장은 항상 똑같은 지루한 곳이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곳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재택근무를 하는 오피스가 됐든 단순한 취미생활을 하는 작은 테이블이 됐든 하루 중 자신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공간을 정리정돈해줍니다. 직장인이든 전업주부든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최소한 조금씩 일이나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나 작은 테이블 위에 각종 물건들이 쌓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게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책상을 더 비좁게 만드는 트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잘 나오지도 않는 펜이나 책상으로 가지고 온 여러 잡동사니들이 될 수도 있겠죠. 새해를 맞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작업 공간을 둘러보고 비울 건 비우고 정리함으로써 좀 더 깨끗하고 체계적인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전 웬만하면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은 집에 도착하면 바로 차고에서 분리수거를 하든가 아님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정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차에는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그날 쓰던 마스크 외 각종 잡동사니들을 단 몇 분만 투자해서 정리하게 되면 매번 차에 탈 때마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운전할 때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보통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출근을 하거나 약속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일단 나서는 집이 깨끗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자동차가 깨끗하면 마치 우리 옷을 갖춰 입었을 때 저절로 말투에서부터 행동까지 자신감이 올라가듯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외출할 때마다 기분까지 좋게 해주는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온갖 영수증, 제품 사용 설명서, 청구서, 전단지, 쿠폰 등의 우편물이나 서류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종이 더미로 쌓이게 되기 마련이죠. 한 달 뒤엔, 몇 개월 뒤엔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도 종이 더미 안에 쌓여져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새해를 맞이하면 꼭 하는 정리정돈 중에 이 우편물 또는 서류 정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했던 모든 종이 더미를 모아놓고 하나하나 정리해버림으로써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버려야 하는 종이류는 바로 분리수거해버립니다. 제가 예전 미니멀 라이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래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 문서로 보관을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 높이고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막상 필요한 순간에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여러모로 간편해집니다. 이 부분은 딱히 집안 정리정돈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건데요. 바로 우리의 핸드폰이나 태블릿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앱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또 사용은 했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더 이상 하지 않는 게임이나 예전엔 사용했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소셜미디어 앱 등이 있겠죠. 또는 하루에 나의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앱이 있다면 새해를 맞아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첩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싱크가 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의 용량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동기화 시키셔서 더 안전하게 파일을 보관하시고 핸드폰과 태블릿 안에 있는 파일은 최대한 삭제합니다. 사실 저의 평소 데일리, 위클리, 그리고 먼슬리 청소 루틴을 실천하셨다면 1월 첫째 주라고 특별히 집안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대청소를 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실 텐데요. 혹시 저의 청소 루틴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주 업로드될 저의 2022년 다이어리 영상에서 제가 평소에 청소 루틴을 비롯한 집안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지 보여드림으로써 2022년엔 항상 깨끗하고 정갈한 집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었던 지난 해는 잊고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힘찬 한 해 만들어 보자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